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제 녹화를 켜고 썰을 좀 풀어볼까 해요. 부금이 좀 적당한가? 좋아. 이제 내일이면 문명 세븐이 플레이 영상이 공개가 돼요. 아마 새벽 5시인가? 그때 공개가 될 거야. 그 시간이면 나는 자고 있겠지. 새벽 5시에 빠딱빠딱 일어나서 그걸 챙겨볼 정도로 문명에 대한 애정이 많진 않나 봐 내가. 근데 그건 그거고, 일단은 문명 세븐 플레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그 정도의 썰을 푸는 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스포일러만 안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아침 느긋하게 일어나서 천천히 볼 예정이라. 일단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한국 지도자 누구 나올 것 같음? 솔직히 세종대왕 말고 확 떠오르는 인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종대왕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 그리고 막 다른 지도자에 대한 의견이나 채팅이 많이 올라와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오든. 물론 이제 좀 PC적인 지도자가 나오면 열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막상 나오고 나서 게임할 때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없다 그냥.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한국은 본편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슬프지만 그냥 궁금해가지고 딱 세계 지도 펼쳐놓고, 세계사라고 적어놨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 막 프랑스부터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그래 너 로마는 당연히 나와야지, 이집트가 빠지면 안 되지 하고 하나하나 세봤어요. 그래 아라비아 나와야지, 그래 페르시아 빠지면 안 되지. 그렇게 하나하나 세보니까 30개가 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문명 세븐이 나온다 해도 문명이 30개 이상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 우리나라가 거기에 끼기는 힘들 것 같다.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을 신경 써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 매번 나오는 게, 한국 왜 과학 문명임? 정복 문명, 문화 문명 안 됨?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학 문명이 맞아. 내가 보기에 최근에 좀 200년 정도 동안 암흑기가 있었을 뿐, 그 조선시대 때만 해도 과거 제도를 통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진짜 대단한 사회제도 시스템이에요. 교육을 중시한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다 각종 기술력, 오늘날도 그렇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이전에 그 기술력도 진짜 문명들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뛰어났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술력이라서 딱히 과학 문명이 이상할 게 없어요. 오히려 과학 문명이 아닌 문명이 더 많아, 따지고 보면. 유니크한 거니까 자부심은 가지셔도 된다. 국뽕 가져라, 과학 문명인 것에 대해. 오히려 만두 좀 먹었다고 정복 문명 나오기에는 바로 옆에 중국과 몽골이 있고, 문화 문명으로 나오기에는 저 오른쪽에 닌텐도의 나라가 있어요. 참 이기기가 힘들어. 그냥 과학과 기술력이 문명, 이것만으로도 정말 유니크하게 멋지게 잘 살아남은 문명이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퀄리티랑 부금, 솔직히 좀 굳혀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걸 좀 게임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래픽 퀄리티나 부금은 진짜 신경 안 쓰는데, 인간은 시각과 청각에 올인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게임의 흥망에 이제 서사, 현실성, 고증 같은 건 좀 무의미하더라도 그래픽 퀄리티, 부금, 이거는 빠질 수 없다는 것에 동의는 합니다. 아무래도 첫인상 그 자체를 결정지으니까요. 근데 퀄리티 챙긴다고 휴먼카인드처럼 직관성 박아버리면 그건 난 용납을 못할 것 같아요.
휴먼카인드가 어때서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아서 이 오른쪽 화면에 문명 7 띄어놓은 거 있죠? 여기에 휴먼카인드 아이콘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기모노를 입은 여인 2명이 뭔가 통조림을 정리하고 있죠? 공장 아이콘입니다. 왜 하필 기모노를 입은 여인을 채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산업화의 중심은 일단 안전모랑 톱니바퀴라 생각을 하는데, 자, 두 번째 예시. 어떤 한 남자가 돌을 썰고 있네요. 그쵸?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뭘까요? 석조기술? 아닙니다. 물레방아예요. 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 이 부분에 물레방아가 있어. 물레방아 건물입니다. 물레방아 건물 아이콘이에요. 세 번째, 뭐 아프리카 같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거의 맞아요. 그 학교입니다. 학교 아이콘이에요. 이게 꼭 학교라는 걸 상징하는 그림이 돼야 됐을까요? 매우 현실적이고 잘 그렸어, 그림도. 그니까 퀄리티 챙긴다고 직관성 박아버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나마 이거 확대했으니까 뭐인지 보이기라도 하지, 실제 게임을 하면은 이만한 사이즈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수십 개가 나열돼 있어. 이만한 게. 만약 문명 7이 뭐 리얼리티한 그래픽을 챙겨도 좋고 카툰 렌더링의 그래픽을 챙겨도 돼요. 가시성이 있다구나. 진짜 저는 문명 7에 망조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직관성이라는 거. 리그 오브 레전드가 캐릭터마다 커다란 무기를 쥐어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스트리트 파이터의 캐릭터들의 손과 발을 큼지막하게 디자인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게임을 하면서 빨리빨리 그 캐릭터의 정체를 파악해라. 주먹의 위치를 파악해라.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일단 문명 6는 역사서이기 앞서, 역사물이기 앞서 게임이니까. 그죠? 아무튼 문명 개발진들이 주객전도가 된 그런 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밸런스는 진짜 이야기할 게 많아요. 제가 이제 문명 6 관련된 밸런스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반박을 좀 많이 봤어요. 뭐 직업윤리가 사기인 것은 초보자도 신난이도를 깰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방송하다가 들었던 반박이었는데, 아니 대체 밸런스를 파괴하는 게 왜 초보자를 위한 것인가? 신난이도를 못 깨겠으면 불멸자 이하로 난이도를 낮춰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자존심 상한다고? 그럼 게임을 잘해야지. 그리고 직업윤리가 사기인 것을 인게임에서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게 왜 초보자를 위함인 것이지? 등등. 그냥 도저히 이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는 반박이 있었던가 하면은 문명 6의 RPG성을 무시하는 의견이다. 라는 반대도 봤어요. 문명 6의 밸런스를 고쳐야 된다는 그 주장에. 아니 RPG는 밸런스를 개판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건가? RPG라는 장르에 대한 존나 신뢰되는 말 아니에요 이게? RPG는 그 무엇보다 밸런스를 중시해야 되는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 사실 모든 게임 밸런스는 너무나도 중요해. 그리고 밸런스가 망가져야 게임이 재미있다. 진짜 밸런스가 망가진 게임을 안 해봤다고 생각을 해, 난. 진짜 밸런스가 망가진 게임을 제대로 해보면은 진짜 스트레스만 오지게 쌓이지. 그거 뭐 즐거운 경우도 있긴 할 거야, 사기를 치니까. 하지만 그게 정말 게임적 재미냐 하면은 분명히 거리가 있단 말이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묵은 거, 그냥 감정에 치우친 반대를 하도 많이 봐서
이 파트는 좀 내가 불타서 쓴 것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좀 무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여튼 이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영상만으로는 확인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염려하는 게 문명 6 막판 밸런스 패치들은 진짜 너무 끔찍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얘네들이 게임을 해본 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나마 이제 문명별 밸런스는 좀 조져놔도 괜찮거든요. 물론 크메르 같이 좀 무식하게 낸 케이스도 있는데 바빌론처럼 이제 개성 있는 문명을 내려면 문명별 밸런스는 좀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 게임 시작할 때 안 고르면 그만이잖아. 근데 문제는 문명 6가 게임 시작 후 골라야 하는 그 정답 선택지가 항상 일정했어요.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선 게임에 정답은 없다라는 반박을 받는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나랑 의도는 같은데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웬만해서는 진짜 다 정답이 있어요. 다만 매 순간 정답이 달라져야 할 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리오는 어느 정도 도약을 해서 어느 정도 높이를 점프를 해야 할지, 몬스터 헌터는 어느 방향으로 구르고 어떤 공격으로 머리를 가격해야 할지, 뭐 스파 같은 경우에는 강발 끝거리가 닿는 거리쯤에서 어떤 공격에 대비를 해야 할지, 스타크래프트라면 뭐 멀티를 몇 개 가져갈지, 병력을 얼마나 마련할지 등등. 솔직히 최선의 플레이를 위한 정답은 여기 주어진 상황마다 다 정해지게 되어 있어. 그죠? 정말 최선의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바둑처럼 정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정답이 일정한 직거리를 왜 하냐? 왜 즐기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은 그 정답이 매 순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매 순간 장애물이 달라지니까 어느 정도 도약할지, 어느 정도 높이로 점프할지 매 순간 달라져서 그걸 정확히 해내는 게 즐거운 거고, 모넌 같은 경우에는 매 순간 몬스터의 포지션과 패턴이 달라지니까 구르는 방향도 매 순간 달리 생각을 하고 정확히 입력해야 되고, 내가 공격하는 것도 몬스터가 머리를 치켜들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공격을, 몬스터가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면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베는 공격을 하는 식으로 매 순간 정답이 달라지니까 그거를 정확히 캐치해내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스파도 뭐 같은 맥락이고요. 스타크래프트도 매 순간 이제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달라지죠. 상대 병력 위치라든가 상대방의 그 건물의 이제 종류라든가 그게 달라지면 자신도 전략을 그때그때 바꿔야 돼요. 정답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달라진 정답을 찾기 위해 매 순간 플레이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힌트를 던져주고, 그 힌트를 기반으로 정답에 가까운 플레이를 해낸 게이머가 게임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돼요. 게임 잘 만든 게임이란 그런 거예요. 이러게 또 반박하는 케이스가 무슨 유사영화 비주얼 노벨 가져와서 막 이거는 정답이 없다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게임이란 장르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사영화 비주얼 노벨에 앞서서 사냥, 스포츠, 바둑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매 순간 달라진 정답을 캐치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춰놨는데 그 기틀부터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뿌리도 존중하지 않는 주장을 어떻게 내가 이걸 리스펙해줘. 수학으로 따지면은 1+1은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라는 사람이 미적분에 대한 막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리스펙을 해줘. 1+1은 2다 라는 걸 또 존중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튼 이러한 관점으로 문명 6를 바라봤을 때 문명 6는 어떻게 디자인돼야 하냐면, 이런 지형에는 선 캠퍼스를 짓는 게 정답이 돼야 되고, 저런 지형에는 선 항만이 정답이 되도록, 또 어떤 외교 상황에서는 주둔지를 짓는 게 정답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했어요. 뭐 당연하겠죠? 어떨 땐 또 불가사를 짓는 게 정답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문명 6의 막바지는 어땠어요? 진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답이 매 순간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가짓수가 많았나요? 아니죠. 직업윤리는 2인접 성지만 가도 압도적인 성능이라 어느 상황에서든 첫 특구는 다 거르고 성지 먼저 박는 게 베스트로 고정이에요. 그나마 기아 대책만이 간신히 비비는데 기아 대책은 AI들이 선점해버리고 그 AI가 선점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선성지라는 빌드가 바뀌진 않아요. 반박시 계산과 실험을 안 해본 겁니다. 그 사람이 계산과 실험을 해보면은 성지가 2인접만 가도 선 캠퍼스, 그것도 4인접이 평균으로 나오는 캠퍼스를 갖다 바릅니다. 그리고 선성지 직윤의 파워가 세니까 황금기 집중 전략은 기념비석만 찍게 돼요. 신앙이 남아도인데 그걸 어디다 써. 건설자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개척자라든가. 의외로 자유탐구랑 팬분목의 밸류는 낮진 않아요. 그렇게 낮진 않아. 생각보다 해보면. 근데 이제 이 그냥 성지가 1순위가 되니까 황금기 집중력 전략도 그쪽으로 가버렸고, 총독은 핑갈라 상징급이 그냥 짱이 됐죠. 원래는 핑갈라가 캠퍼스랑 극장가의 건물 짓는 걸 가속시켜주는 총독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인구당 1과학, 인구당 1문학 이렇게 무식하게 선출을 줘버리니까 이것만 찍어도 5인접 캠퍼스, 5인접 극장가를 주는데 그 어느 바보가 그 레이나 3진급해서 10골드 정도를 챙겨가. 그 밸류 차이가 너무나도 큰데 어느 누구가 그 모크샤를 가가지고 50턴 동안 뭐 100신앙은 나오냐? 50턴 동안 100신앙도 안 나올걸? 그 100신앙도 안 되는 산출을 누가 챙겨가. 그리고 도시국가 살린다고 성벽 체력을 2배로 쳐올리고 중갑병을 도제제도에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검사, 기마병, 석궁병 같은 고전시대 러시 모두 사장됐죠. 그리고 초반에는 해안 타일의 밸류는 끔찍하리만치 낮아서 내륙만겜이 됐고, 내륙만겜이 되니 전함이 쩌리가 되면서 공군만겜이 됩니다. 전함이 왜 왔는데 전함이 대공을 칠 수 있는 유닛이에요. 가장 빠른 시기에 대공을 칠 수 있는 유닛이며 바다가 많으면 공군이 활약할 여지가 적어요. 공군이 그 바다가 많으면은 그 전투기가 떠다닐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거든. 비행장을 많이 못 지어서. 그리고 도시국가에 비셀바한케 민주주의를 적용시키면서 3티어 정부는 민주주의가 정답으로 고정됐죠. 등등 게임 전반에 걸쳐 고정 정답지가 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메타 고착화가 아니라, 이게 메타 고착화도 보통 PVP 게임에서 특정 아이템이나 특정 캐릭터의 밸류가 한 20-30% 정도 높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챔피언 픽과 아이템 픽이 고착화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메타 고착화인데, 이 직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제가 그 정리한 글이 있어요. 두툰 직업윤리라고 치면 나올까? 안 나오네. 그러면 정리하는 게 어딨냐면, 제 포스트에서 이 밸런스 모드에서 하도 이제 직윤에 대한 반발이 많아가지고 다 정리를 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신자교리의 직업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여기에 정리합니다 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 밸류 차이가 계산을 해보고 뭐 나중에 실험도 해봤는데 있다고 해요. 이게 최소 차이야. 최대도 아니야. 대충 3인접이란 전제로 계산한 게 이거야. 1400망치. 그러니까 불가사의 한 3, 4개 정도 차이예요. 실제로 게임해봐도 우리는 삼성지 직윤 가면은 상캠퍼스 갔을 때보다 불가사의 3, 4개는 더 챙긴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6인접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주황색 면적은 이따만해지고 이 파란색은 요만한 거 그대로라고 거의. 그니까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 밸류가. 선택지가. 특수한 상황에서 10배씩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10배가 차이나. 조건 차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메타 고착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밸런스 패치인 거죠. 여튼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밸런스 패치로 고정 정답지를 만들어 가니까 진짜 도쿠가와 한국 마야 정도만 제외하고 위 선택지가 최선이 아닌 적이 있기는 해요. 선성지, 직업윤리, 그 다음에 황금기에서 기념비선 골라가지고 건설자, 개척자 스팸하고 핑갈라 선진급 먼저 찍어놓고 그걸로 과학문화 펌핑하고 그리고 이제 중갑병 러시 가든가 검사 기마병, 소풍병? 이거 러시를 왜 가? 중갑병이 제일 센데. 그런 와중에 바다 문명, 바다 타입? 거긴 절대 도시 피면 안 되지. 거긴 선택지가 아니야. 성지 고인접 있는 데만 펴야지. 내륙에 펴야지. 안 그래도 내륙 만겜인데. 그리고 어차피 바다가 적은 맵이 짱이니까 전함이 없으니까 공군으로 다 때려 부수면 되겠네? 대공 칠 거 없잖아 AI들이 되고 이제 게임 끝내볼까? 야 민주주의 이거 가자. 내정? 외교 망하면 뭐 어때? 도시국가의 비셀방캔 민주주의 경로 보너스 받아가면 되지. 로 플레이하는 게 베스트야. 어떤 게임 거의 어떤 문명을 고르든 10판 중 9판 더 나가 거의 100판 중 95판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지금 문명 6는 다른 플레이로 할 수 있는 게 비합리적인 거 맞아. 나도 알아. 뭐 직업윤리 말고 뭐 유골함 가는 거, 종교 공동체 가는 게 효율이 한 20배씩 떨어지는 거 알아. 나도. 하지만 난 억지로 직업윤리를 고르지 않고 기념비성을 가지 않을 거야 하는 모래주머니식 컨셉질을 해야 돼요. 이성적 판단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컨셉질에 어떻게든 취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감성적 플레이밖에 남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게임의 밸런스는 일단 무조건 좋고 봐야 돼요. 완벽한 밸런스를 만들 순 없겠지만 그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밸런스가 나쁜 게임은 모래주머니만 이제 가능하지만 모래주머니 플레이만 가능하지만 밸런스 좋은 게임은 둘 다 가능해요. 어차피 밸런스가 좋은 데서도 모래주머니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명 7은 문명 6 막바지와 같이 막 밸류가 20-30배씩 차이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지를 만들지 말고 그래도 이제 한 5배 이내 정도로 밸런스를 맞춰서 어느 정도 이성적 판단할 수 있는 디자인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사실 영상으로는 볼 수 없긴 한데 뭐 출시했을 때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튜토리얼은 퀘스트 방식이 짱입니다. 뭐 퀘스트 1 정찰병으로 문명 3개를 조우해 보십시오. 퀘스트 2 건설자로 타일 3개를 개발해 보십시오. 퀘스트 3 도시를 3개까지 마련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서 뭐 산업화를 연구하십시오. 공장을 지어 보십시오. 도시를 9개까지 마련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 타이밍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뭐 꼭 정답이라 할 수 없지만 그 정도의 지표는 정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정말 잘한 게임이 스택렌즈입니다. 스택렌즈가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그냥 카드로 이제 문명을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퀘스트를 하나씩 줘요. 차례차례. 이제 부스터 팩을 개봉해 볼 것. 그냥 뭐 게임 시작해보기. 딸기나무 위에 주민을 끌어다 놓기. 바위 채취. 카드 판매. 뭐 나무 채취. 목재로 가지 만들기. 쭉쭉쭉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차례차례 던져줍니다. 100개 정도. 그러면서 이제 인게임 중에도 언제든 계속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것만 따라가도 일단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로 디자인이 돼 있거든. 여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 게 있긴 해요. 문명 6에도. 유레카 영감이 딱 그런 역할을 해주긴 하는데 솔직히 유레카 영감 얼마나 체크하기 불편합니까? 과학 테크트리 창 띄우고 확인하고 사회제도 창
테크트리 띄어서 확인하고, 그게 또 이제 튜토리얼 역할이라고 인게임에서 정확히 찝어주지도 않아요. 나야 뭐 박치기로도 잘 깨지만 문명 7은 어떤 튜토리얼 준비했을까 정도의 궁금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명 7 같은 경우에는 문명 7이 아니라 문명 시리즈가 늘 게임을 차기작을 낼 때 기존에 있는 시스템 몇 개는 유지하고 일부는 변경하고 일부는 삭제하는 식으로 이제 다음 시리즈로 넘어왔거든요. 사실 문명만 아니라 모든 게임의 시리즈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도시 숫자, 타일 밸런스, 충성도, 이거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문명 지금까지 막 밸런스로 거지 같다 했지만 진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7에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도시는 다다익선이다, 문명 6는 언덕 망겜이다, 충성도 관리 빡세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딱 우멜봉에 있는 유저가 착각하기 쉬운 생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이건. 일단 도시수의 경우에는 정복지라면 모를까 쾌적도 이슈도 있고, 건설자와 개척자가 구매할 때마다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절대 도시수가 다다익선이 될 수가 없죠. 개척자랑 이제 건설자 3마리는 사야 도시 하나가 이제 시설도 다 개발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거의 비용에 의한 도시 하나를 개발하는 효율보다 기존 도시에 뭐 건물 지어주고 또는 병력 뽑아서 정복하는 효율이 좋아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건설자랑 개척자가 구매할 때마다 비싸지는데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래프상.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도시 수가 다다익선이 되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 너무 좋았고요. 언덕의 경우에도 도시당 언덕은 5개만 있어도 돼요. 게임 해보면 해볼수록 식량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정 생산력으로도 부족하면은 산업구역에 인구 3 박아놔도 구망치는 나와요. 쾌적도도 국립공원을 관리하면 되고. 근데 이제 농장, 그 삼각농장 지어가지고 농장끼리 똘똘 뭉쳐서 심시티를 해가지고 식량을 많이 땡겨오면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타일을 이용한, 말 그대로 타일을 이용한 보드게임다운 그런 식량 확보 시스템도 너무 좋고, 진짜 식량과 망치 간의 밸런스는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충성도도 진짜 인구 15짜리 도시 막 뭉쳐있는데 거기 한복판에 세우는 거 아니면은 이제 건설자 구매해서 자원 갈아주고 총독도 박아주고 하면 다 해결됩니다. 진짜 충성도 관리 안 된다는 거는 순수 실력 이슈예요. 아마 제가 문명 게임 플레이 영상을 수십 개 올렸을 텐데 그 와중에 충성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단 한 번도 안 나왔을 겁니다. 진짜 순수 실력 이슈예요. 오히려 모든 도시를 하나하나 다 정복할 필요 없이 정복전 할 때 그냥 큰 거 몇 개만 먹으면은 나머지 짝끄레기 도시들 다 넘어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 이슈 없이 AI 도시를 또 잡아먹는 선택지로도 될 수 있고, 게임을 되게 윤활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요, 충성도가. 여튼 이거 3개는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 좀 체크해볼까 합니다. 쓸데없는 클릭 횟수 줄이는 노력을 했는가. 이거 보기보다 게임 피로도 감소를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문명6의 피로도 원인이라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건설자 이동력을 2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숲이나 언덕만 올라도 해당 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념비성을 더 가려는 성향도 생겨. 여튼 이동력이 2니까 그 광산 하나 건설하더라도 건설자 클릭하고 언덕 위에 우클릭하고 턴 넘기고 건설자 또 클릭하고 언덕 위에 광산 건설하고 5번을 클릭해야 돼요. 만약 건설자 이동력을 3으로 했다면 적어도 광산 건설만큼은 건설자 클릭하고 언덕 위에 우클릭하고 그냥 광산 건설 이렇게 3번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5번에서 3번으로 2번만 줄어든 게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시설을 200개는 지를 텐데 거의 400번은 덜 클릭해도 되는 거죠.
이제 뭐 또 이거 외에도 걸작 이동 제한 10턴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무의미하거든. 일일이 걸작 위치 확인하면서 윈 옮겨가며 걸작 뽑는 게 솔직히 뭐 대단합니까? 진짜 문명이라는 게임에서 지 혼자 따라노는 시스템이고, 뭐 플레이의 난이도도 그냥 원숭이에게 알파벳 블록을 맞는 구멍에 끼워 맞추는 수준의 플레이예요. 이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진짜 떼놓고 보면은 그래. 귀찮을 뿐이야. 그냥 그 보상으로 테마 보너스로 문화 관광 좀 얹어주는 게 끝이고. 그래서 테마 보너스가 스웨덴 같은 문명 때문에 있다 치더라도 걸작 이동 제한 10턴 같은 거는 있을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걸작 템 눌렀다 위치 확인하고 끄고 맵 옮기고 윈 옮기고 얼마나 번거로워. 그렇다고 해서 뭐 존나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시스템과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무 데서나 걸작 만들고 바로바로 다 옮겨주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외에도 뭐 토네이도와 특수지구 파괴하면 그것도 일일이 클릭해서 수리하고 아무런 메리트도 없고, 공병 이동력도 느려 터지고 승선 유닛 이동력도 느려 터지고,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클릭질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밸런싱 할 때 이런 것도 꽤 고려해서 조정을 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제 밸런싱 모드를 써보신 분은 의외로 피로도가 덜하네? 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튼 이것까지도 혹시 고려를 했을까? 문명 7 영상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계의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어차피 나와봤자 그 모두가 다같이 낍시다 하는 정책 카드랑 별 차이가 없죠. 진입장벽만 높여요. 그리고 AI들이 처리할 계산식도 없애는 쪽이 훨씬 간결해져요. 그러니까 AI가 더 똑똑해져요. 이게 없어야. 지금의 AI들은 그 의미도 없는 재난지원 프로젝트 있죠? 그 20턴 동안 모든 도시에서 뺑이치게 하는 게 지금의 AI예요. 그래서 비상, 막 자연재해에 의한 비상이 터지잖아요. 재난지원 비상. 그럼 진짜 AI들의 성장이 딱 멈춥니다. 20턴 동안. 이 환심 보너스 조금 없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AI들이 결국엔 세계의회 같은 게 있으면은 그에 맞게 처리해야 될 논리까지 추가돼가지고 소스를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세계의회가 막 존나 대단한 게임 디자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면 없애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개선을 해서 내놓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유닛 이동 AI. 이게 문명 6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맥이나 시야 때문에 길이 조금만 막힌 걸로 생각이 되어도 AI들이, 그러니까 자동 정찰 같은 거 돌리면 먼 거리를 그냥 슉슉 돌아가 버리는 그런 빡대가리 유닛 이동 AI를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비단 플레이어의 불편함만 아니라 AI들도 그 막 공격할 때라든가 그럴 때 막 뻘무빙을 치잖아. 당장 이거 도심부를 때릴 수 있는데 막 이상한 데로 이동하고, 그런 것도 다 직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유닛 이동 AI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거 진짜 많이도 안 바라고 코에이 삼국지 11만큼만 고치면 돼. 이 코에이 삼국지 11도 육각 타일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긴 유닛 부대 지정도 되고요, 부대 지정에서 한 번에 이동시키는 것도 되고요, 자동 위임도 있어요. 왜 이제 거의 이제 20년 됐나? 20년까지는 안 됐나? 적어도 10년은 됐을 게임에도 있는 기능이 왜 없니 중소기업 새끼들아. 파이락시스 7에는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다. 유닛 부대 지정이랑 자동 위임, 그리고 유닛 이동 AI, 그죠? 그리고 이제 심시티, 이거는 무조건 심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해야 돼요. 솔직히 문명 6은 딸깍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심시티조차 없으면은 진짜 내정이 무지성 클릭질로 변해요. 저는 이제 게임을 하고 싶은 거지 그냥 생각 없이 클릭하면 도파민이 나오는 유튜브 쇼츠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문명6의 건물 아무거나 클릭해도 어떻게든 게임을 이길 수 있게 연출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그냥 다음 화면으로 슬라이드 했을 때 그냥 승리 화면이 나오는 유튜브 쇼츠랑 다를 게 대체 뭐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게임이란 장르의 진짜 거의 고유한 성질인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 게임 생각 없이 하는 거지 라는 뭐 그런 말도 있지만 난 솔직히 납득 못 하겠어요. 그냥 익숙한 게임을 하고 싶은 거지 게임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요구해요. 아무리 간단한 게임이라도. 하다못해 오목도 틱택토도 바둑 체스는 당연한 거구나. 뭐 축구 사냥 모든 게 생각과 행동을 요구해. 그냥 무지성 행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게 게임이야. 아직 알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무지성으로 하다 보면은 게임 할 거 존나 없네 라고 하겠죠. 정신 차리고 보면. 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재밌어요. 대표적으로 만리장성 심시티, 송산댐, 금문교, 파나마운하, 국립공원. 이거 진 거 존나 재밌지 않아요? 막 지형을 계속 관찰하고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막 그림을 그리고 머릿속에. 뭐 국립공원만 봐도 다이아몬드 형태의 네 타일이 내 영토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만약에 금문교까지 한다면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그 마법진을 이 도시 하나에 몇 개를 그릴 수 있나 막 최대한 우겨 넣으려고 하는 그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는 게 진짜 문명6의 내종의 꽃이에요. 이거라도 없으면은 굳이 문명이란 게임을 육각 타일로 만들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어떤 고유시설은 막 서로 다른 특수지구 6개가 인접하면은 모든 산출을 5씩 준다든가. 5식 5망, 5문화, 5과학, 5골드, 5신앙 이렇게. 또는 뭐 주둔지 3개를 뭉쳐 지으면 경험치 플러스 25%가 추가로 붙는 유닛을 뽑을 수 있게 해주든가. 상업 중심지는 운하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 운상운, 운하 상업, 운항, 운하 이렇게 3타일짜리 운하를 만들 수 있다든가. 파나마 운하처럼 송불송 형태로 하나의 도시에 송수로 2개를 제공하는 불가사의. 이런 식으로 진짜 만들 수 있는 거 많다고 생각해요. 응용할 수 있는 거. 그냥 딸깍 짓는다고 수치 뻥튀기 돼버린 식보다는 이런 디자인이 진짜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어 나갈 것 같다. 근데 이게 막 진입장벽을 높이지 않을까요 하는데 솔직히 문명6 튜토리얼이 거지 같아서 그렇지 이게 뭐 실시간 전략 게임도 아니고 진입장벽 그렇게 높이지도 않습니다. 튜토리얼이랑 인터페이스를 잘 깎으면 충분히 플레이어도 쉽게 어떤 플레이어든 쉽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좀 무의미하게 노는 시스템, 막 테마 보너스, 세계의회, 미래시대 테크트리 그런 거 싹 다 쳐내고 육각형 타일 관리하는데 딱 게임을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이지 투 런, 하드 투 마스터로 아주 훌륭한 게임이 완성될 거라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시티 요소를 어떻게 잘 보존을 하고 다듬어낼 것이냐, 이것도 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 카드. 나쁜 건 아닌데 결국 쓰는 정책 카드만 쓰게 돼요. 그래서 없애거나 축소했으면 합니다. 뭐 이제 필요에 따라 바꾸는 거에 있긴 한데 좀 피곤한 클릭질이 됩니다. 이게 이제 건설자의 건설 횟수만 보더라도 결국엔 농노제 카드 계속 필요하거든요. 건설자 뽑을 때마다. 근데 그거 계속 깼다 뺐다 번거롭게 클릭질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뭐 본건제로 건설 횟수 플러스 1, 토목공학으로 횟수 플러스 1, 강철 기술로 횟수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발전에 따라 패시브 보너스를 추가해주는 식으로 해도 뭐 그렇게 게임 플레이가 뭐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편해지죠. 정책 카드라는 걸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플레이하기도 편하고
AI들도 이상한 정책 카드 그럴 가능성도 줄어들며 진입 장벽을 높이지 않겠죠. 그래서 정책 카드는 그냥 이전 시리즈처럼 패시브 주는 그런 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독 진짜 괜찮습니다. 총독 밸런스가 좀 핑갈라 OP로 나와서 그렇지 뼈대는 정말 괜찮아요. 잘만 깎으면은 위인이랑 자동 위임 시스템, 그러니까 괴뢰국처럼 그런 것들로 엮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총독 이순신, 근데 이순신이 위임된 도시는 이제 이순신이 내정을 하는 거예요. 캠퍼스도 짓고 극장가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항만도 짓고 하는데 그 도시에서 턴을 시작한 해상 유닛은 전투력 플러스 5도 받고 한 번 더 공격 가능을 획득함, 이런 보너스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은 게임성과 갬성을 모두 잡는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디까지나 이게 다 모든 게 제 희망사항이죠. 말 그대로 아님 말고 킹님 같고긴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문명 7을 기다리면서 하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문명 7이 일단 잘 났으면은 좋겠어요. 당연히 제가 이제 문명하고 함께 했던 시간도 있고 문명 만화를 그리면서 가진 애착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막바지에 터뜨렸던 그 밸런스 파괴 패치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잘 만들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밸런스 좀 망가진 거 내가 모드로 고치면 되지. 이렇게 뭐 다 해주면은 이거 버릇 나빠지는데 뭐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외치니까 좀 속이 후련하네요. 그러면 내일 한번 뭐 새벽 5시엔 못 일어날 것 같고 아침에 다 같이 트레일러 영상을 보는 걸로 합시다. 녹화 끝.